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미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롬 파웰이 작년에 잭슨 홀 미팅에서 했던 그 트라우마,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호구 잡힌 부분들이죠. 제롬 파웰이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 시중에 아마 돌아다니는 것을 제롬 파웰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는 연설도 굉장히 짧았고요. 하지만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런 연설하면서 시장을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항상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장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국 듣는 분들은 이럴 때는 항상 장주 흐름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에 빅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몰려옵니다. 아시다시피 9월 달에 FOMC가 있잖아요. 그 앞에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잭슨 홀 미팅의 충격에 버금가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오면서 장을 확 반전시킬지 아니면 밑으로 더 내리꽂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항상 그럴 때는 이 30분 몽의 오를 꼭 확인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약간 고급적인 부분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옵션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은 아까 양매수에 대한 개념을 모를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럴 때 저희 수강생들을 믿습니다. 혹시 양매수가 뭐예요? 그러면 아마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옵션에 양매수 플레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매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위로 주가가 폭등을 주거나 오늘처럼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주거나 그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가가 어느 쪽간에 크게 움직이면은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바로 양매수인데, 지금 뒤에는 더군다나 그러한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9월 달에 우리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네.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추석이 그렇죠. 다가오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휴이거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휴이거나 빅 이벤트일 때 얘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는 여러분들 옵션 계좌는 반드시 하나는 꼭 만들어 오시오라고 하고, 마침 저희는 어제 사실은 양매수로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나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재테크를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야, 난 아예 그거 몰라 이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니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잭슨 홀의 충격파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충격이다라는 개념은 제롬 파웰이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월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모건세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반면에 JP 모건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오늘은 이게 제롬 파웰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뭐 앞에다가 물자가 붙잖아요. 뭐 당구 같은 것도 뭐 물당구다 뭐 아니면 물 뭐다 이러는데, 완전히 물인 줄 알았던 제롬 파웰이 아니야,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던져줬습니다. 심지어는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2%는 2%대는 결국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1980년대죠. 70년대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일 쇼크가 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나타났습니다. 대략 인플레가 한 15% 정도 갔었는데, 이때 유명한 폴 볼커가 등장하죠. 바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입니다. 무려 금리를 20%까지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 인플레를 잡았던, 심지어는 소위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권총을 차고서 군매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강력했던 이 폴 볼커를 소환하면서 제롬 파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롬 파웰이 이번에 정말 말 그대로 갈구고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충격파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었죠. 바로 영마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차트는 지나가면 항상 다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도 가서 한번 보시면 그 영마틴 구간, 거기서 주가가 어떻게 조정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마틴 구간에서 결국은 이번 장에 꼭지가 나온 셈이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했지만 하나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시장이 월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장에 대한 견해가 약간 제롬팔의 입을 통해서 강하게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강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게 나온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이건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일이야 또 이렇게 보는 쪽도 올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인하고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영마트에서 꼭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은 국고채 제목을 보면 계속 제가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이번 말고 진바다 그죠 신군 그런 네. 제목이 뭐 매주 제가 이번 말고 다음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간 건 그러다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 진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또 이렇게 막상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빅픽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 긋듯이 봤던 부분에 불가항적인 거죠. 어차피 올라가다가 어디가 되든 조정받을 만한 왜냐하면 가짜 바닥이었거든요. 가바닥이었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두드려 맞은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얘가 밑으로 갈 때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월요일 날 영향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앞에 2300 아래 언더 결국은 여기는 일단 지나고 나면 끝내 이 길이라 그러는데 이 2300 아래에서 주가가 대략 줄 잡아도 200포인트 정도는 올라왔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아까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물 흐르듯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걸 보느라고 딴 때보다는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려면 조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제는 이 둔팅이도 어제는 좀 더 다른 날보다 고생 많이 해갔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바닥, 요 다음 바닥을 찾기 위한 이런 그 과정들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진바닥은 어디 있는지, 지수는 과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례차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번에 우리나라 장세 흐름입니다. 누누이 여러분께는 소위 진바닥의 개념은 화면에 보일 때 빨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요 빨간 색깔의 바닥이 한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진바닥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 여기 이제 진짜 바닥 찍은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게 2개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올라갈 때 어떤 과정이었냐면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신분기니 앞에 서두에서 했듯이 영마트인다 그랬는데 영마트는 며칠과 며칠 얘기하는 겁니까? 신분. 120과 240입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기 파란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120이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240인데 항상 요 구간을 주목하시는데 우리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추세가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라는 개념은 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갖고 따집니다. 근데 이게 역별이죠. 역별이면 제가 여러분들 TV에서 본방송 말고도 항상 애프터 서비스 하죠. 나의 투자에서 어떤 말씀 많이 드리냐면 여기 이 구간 이게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어디서 두드려 맞았냐면 얘는 120에서 두드려 맞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잠깐만 보십시오. 분봉입니다. 이 분봉을 보면 얘는 여랑 똑같이 이게 외바닥에 흘러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골들 줬습니다. 이걸 99.99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건 백발백중 두드려 맞게끔 됐어. 어디에서? 240에서. 얘가 여기 올라가더라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살짝 오버슈트된 것이지 결국은 어바웃 여기 근처란 얘기예요. 어바웃 여기 근처에서 두드려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놓여져 있냐면 얘가 주가가 밑창으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이건 선물 차트입니다. 이건 30분봉의 선물 차트인데 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갔을 때 넌 어떻게 될래? 그럴 때는 요게 내려갈 때 항상 얘기했어요. 파동은 A 아니면 B 아니면 C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얘가 밑에서 올라갈 때 얘가 1, 2, 3, 4였죠. 이렇게는 바닥을 안 찍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바닥을 안 찍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여기 보시는 T 차트든 무슨 차트든 항상 어떻게 찍냐면 A이면 얘가 A 밑으로 1, 2, 3, 4, 5를 찍든지 아니면 B 얘가 내려가다가 쌍바닥의 모양을 찍든지 아니면 C 요건 약간 미완성 파동인데 요건 다르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성 파동을 설명하기 좀 시간이 짧고요. 얘가 이렇게 3파동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반드시 얘는 여우에서 얘가 반드시 제꼈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 그림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요 다음 그림 이 미국 증시의 요 부분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얘가 주가 올라가다가 어디서 둘맞냐면 120에서 둘맞았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듯이 미국 잠깐 보시죠. 미국은 다르죠. 얘는 지금 위에 영마틴이 이렇게 놓여졌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아마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영마틴이 조금 위험하다 해서 좀 줄여놨는데 여기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저기 하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영마틴이다 그러면 이거는 존이거든요. 이렇게 존일 때 내가 미리 줄일 때는 내가 꺾어지는 신호가 아니고 미리 줄일 때는 어떻게 줄이는 게 좋냐면 한 3분의 1 정도 내에서 줄이는 게 좋고요. 그때는 분할해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위에 선물에서 뭐가 나왔냐면 신군 요거 무슨 차트인지 보이세요? 살짝 양봉이 살짝 있는데 네. 그 뒤에 있는 음봉이 얘가 좀 더 크죠. 마치 제가 유가가 고점 찍었을 때 나왔던 이거 뭐죠? 음봉은 음봉인데 앞에는 음포선. 양봉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를 음봉인데 앞에를 포했다 그래갖고 포선. 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꼭지 신호거든요. 이럴 때 좀 더 때려주는 겁니다. 2분의 1든 얼마든. 그럼 아주 제대로 밑으로 내려갔죠. 그다가 얘가 내려가다가 그냥 한 번은 또 안 빠집니다. 한 번은 안 빠지고 얘가 어디서 뜨냐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 값에서 얘가 주가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무슨 홈이 돼버리는 겁니까 이게? 소위 V홈. 알파벳에서 V홈이 되는 거죠. 이게 매도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매도를 때려주고 얘가 내려갈 때 얘가 그냥 쫓아가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중간값에서 떠주고 이게 올라와봤자 V홈밖에 안 되니까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꺾어지는 이 순서. 약간은 뭐 트레이딩이 겸한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얘는 그냥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앞에 보듯이. 그럴 때 너 내려갈 때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래? 이게 우리가 또 밑에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올라갈 때 너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 하나는 세력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일 때는 주로 뭐를 적용하냐면 진돗개 원리를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대표적인 건데요. 5일선이 외바닥이다? 그럼 20에서 두드맞는다. 이게 아주 정석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외바닥이면 두드맞고 얘가 쌍바닥이면 그다음에 큰 거 하나를 돌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20을. 그렇죠? 근데 20으로 5와 20으로 보면 얘가 작은 거니까 하나는 두드맞고 두 개를 또 돌파하잖아요. 재미있는 원리예요. 그림으로 배우는 증권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을 잘해. 좋죠. 나는 뭐 일부 균형이라든지 차트 분석을 잘해. 좋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30년 이상 공을 들여서 연구한 거 뭐냐면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같이 포함시키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강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이 주가 흐름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얘가 턴했을 때 5일선이 외바닥일 때는 두드맞듯이 이게 외바닥이니까 여기 60에서는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진돗개 원리예요. 근데 여기는 달라졌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외바닥이거든요. 20은 외바닥이면 얘는 원래 어디서 두드맞아야 됩니까? 신군 60. 그렇죠. 여기서 두드맞을 때 이게 일반형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항상 움직일 때 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인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잭슨 미팅 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들어보면 사실 듣고 보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미국에서부터 날로 어떤 기사나 내용을 소개할 때 한쪽을 소개하는 방송은 절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한쪽은 올라간다는 사람은 누가 올라간다고 하는지 아니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나쁘다고 하는지 양쪽으로 항상 소개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합이 전문으로 보고 전략가적인 것이 전문이지만 결국 우리 수강생한테 이거예요. 모른다 이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가는 잭슨 미팅 이후에 주가는 급등을 주든지 아니면 역으로 낙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항상 얘기지만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를 못 치지만 우리가 골프 못 쳐도 이건 알잖아요. 처음에 내가 여기서 티샷을 하면서 저쪽
그린에다가 공을 할 때는 골프를 못 쳐도 처음에 긴 채로 치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드라이버라고 드라이버. 그러나요? 드라이버로 치잖아요. 하지만 그린이 올라가면 퍼터로 납작한 걸로 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뭐 반찬을 집어 먹을 땐 젓갈로 쓰지만 국을 먹을 땐 숟가락을 쓰듯이 나는 내가 금융 상품 중에서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장이 어떻게 움직이지 알 때와 지금처럼 이제 바로 뒤 앞에도 줄져서 오거든요. 아, 이게 뒤에 오는 게 급등을 줄 수도 있고 급락을 줄 수도 있구나. 하지만 분명히 분명한 것은 폭등이거나 폭락을 줄 거야 라고 느꼈을 때는 항상 이럴 때 쓰는 방법은 옵션에 양매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내가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코앞에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내가 몇 번만 경험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일반형일 때 여기서 두드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형을 돌파해갖고 여기 앞에 있는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결국 마틴까지 왔죠. 여기 일반형이 아니라 누차겠죠. 여기 무슨 형이에요? 세력형. 아, 이건 세력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 중에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신군이 가장 좋아하는 형은 세력형이다. 뭐 이러니까지 하고 있어요. 전 전주를 알았어요. 종철형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세력형. 그럼 얘 뭐야? 먼저 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내려오면 얘는 일반형일 때는 얘는 지금 얘가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저 위로 올라간 상태 속에서 얘가 밑으로 날 때 일반형일 때 얘가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야 됩니다. 육공선에서. 이게 똑같이 일반형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세력형으로 더 많이 뺄 때는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다시 직전 저점 라인까지 두 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60선에서 사야 되느냐 여기서 사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여기랑 똑같아요. 내가 올라갈 때 내가 그러면 여기든지 여기든지 갈 텐데 그럼 난 어디서 던질 것이냐 할 때는 나머지는 보고내는 가위바위보. 얘가 올라가다 꺾어지는 신호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신호를 보고 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결론. 일단 오늘 주가 흐름에서 미국 주가가 크게 빠졌잖아요. 이건 어차피 와야 될 부분이 왔다. 왜냐하면 얘는 이게 가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바닥이 아니에요.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구별 없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히 유튜버 상에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조금만 올라가면 다 바닥 찍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추세와 파동을 구별해야 되는데 다 파동에 녹아나고 있다는 거죠. 다만 현재 여기는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이 하락은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저 꼭대기에서 빠질 때는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15층 건물이면 최소한 10층이나 17층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밑으로 빠져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저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랑 똑같은 차원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주말에 주가 빠져서 좀 심란할 수도 있는데 식사 잘 하시고 내가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두 번째 바닥을 찾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이장에 갔을 때 이거는 지금 장보다는 이 앞에 간 건 어허 하면서 간 주가고 다음에 갈 때는 아 여기구나라고 알고 가는 주가고 누차 이렇게 가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마트에서 미리 조심시켜 들었다면 얘가 다음에 가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자꾸만 여러분이 드라마 보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첫 번째 하나 얘를 봤을 때 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올라갈 때 이 영마틴 중에서도 어디에 두드려 맞았냐면 상단 240에 두드려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두드려 맞았습니까? 올라가다가 120.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등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우리나라 장이 바닥을 칠 때 하나 꿀팁은 뭐냐면 미국이 먼저 돌아가야 돼요. 이 장을 이제 또 월요일부터 봐야 되잖아요. 이거 이미 반영됐어 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75bp 그럼 이 앞에 두 번 75bp니까 이번에 오면 세 번째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제일 큰 그림은 뭐냐면 얘가 잠깐 중간에 마디존으로 왔다가 다음 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것은 경기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은 체크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결국 이번에 가장 큰 키워드는 영마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여러분 별로 안 봅니다. 저게 뭐지?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시장이 우리는 영마틴 중에서도 하단에 두드맞았고 미국은 올라갈 때 240에 두드맞았어요. 서로 두드맞은 자리는 다르더라도 결국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얘가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을 줬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주가가 움직였던 구간을
제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그림이거든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얘가 올라갈 때 이게 그림이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라가다가 2018년도에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그 그림을 리버스 돌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집어서 보세요. 60이 20이 왜 바닥일 때 주로 어디서 들맞냐면 60. 여기서 들맞는데 얘가 심체가 올라갈 때 영마틴 중에서도 어디서 들맞냐면 120에서 들맞습니다.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얘가 그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 20이 쌍바닥이죠. 네. 20이 쌍바닥이고 60이 외바닥일 땐 240까지 가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얘가 주가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목구들도 이게 외바닥이면은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세력형일 때 어디서 올라가냐면 120에서 들어주는 것이 원래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얘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힘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얘는 어디까지 빠지냐면 240. 그때는 24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샘플이에요. 이 샘플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얘는 지금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다시 얘가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항상 여기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그림들도 항상 얘가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옵니다. 다만 원래는 120이 갔을 때는 20이 갔을 때는 여기서 들맞는데 여기까지 갔을 때는 세력형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석이죠. 우리 이번에 올라갈 때 어디서 들맞았냐면 120. 이게 원래 정석인 거예요. 미국이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많이 갔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건 무조건 진바닥을 찍었어라고 속단하게 쉬었던 거죠. 하지만 거듭 얘기할게요. 차트는 지나가면 항상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공식들은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주식 역사상 뭐 30년이면 별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제가 30년 동안을 그거를 봤어도 제가 그 앞에 데이터를 수없이 끌고 가서 했을 때 얘는 항상 그래. 진바닥 항상 이 선을 쌍바닥을 주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을 보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120인데 240까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얘는 바닥을 찍었나? 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역시 차트는 항상 맞잖아요. 통계는. 그럼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막 들떠 있었는데 주가가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 오니까 주가가 조정받을 만한 그런 악재가 나왔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올라갈 때 들떠 있듯이 얘가 내려가면 갑자기 또 사람은 침체돼 있잖아요. 하지만 또 얘도 내려가 뜰 만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뜨죠. 반드시 뛰죠. 그걸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뭐 제롬팔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 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같이 한번 볼 만합니다. 항상 제가 중국 얘기하죠. 그러면 신군, 얘는 지금 20이 외바닥이었죠. 네. 올라갔는데 얘가 20이 외바닥. 그다음에 이제 중방을 줬잖아. 이게 99.99 법칙이거든요. 부족한 것은 제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지금은 빅픽처 그림만 그리고 디테일한 건 구사하게할게요. 그럼 얘도 올라갈 때는 원래 어디서 두드맞아야 원래 120. 일반적인 건가? 120이죠. 어디처럼 우리나라 장처럼. 네.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240. 240이죠. 그럼 얘는 특수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두드맞을지 여기서 두드맞을지 몰라요. 다만 걔가 가다가 뭔가가 꺾어진 현상을 줬을 때 얘가 드디어 얘는 지금서부터 두드겨 맞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얘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얘가 뒤집어진 거. 아까 조금 아까 했던 대로 보시죠. 자, 우리나라 위에 카카오의 예를 든 거고요. 밑엔 테슬라 예를 든 겁니다. 얘는 거꾸로. 이게 외봉이죠. 네. 그죠? 아까랑 반대죠. 반대지만 기법의 논리 똑같은 거죠. 얘가 내려가면 그럼 어디서 떠야 되느냐? 120. 120이죠. 근데 어디까지 빠졌어요? 240. 예, 특수형이죠. 그럼 뭔가 이때 특별한 뭐가 있었죠? 2020년도 3월 달 뭐가 발생한 겁니까? 코로나19가 터질 때죠. 이때는 좀 더 내려가더라도 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은 9.11 테러 터졌을 때 있죠. 거기 가서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죠. 그때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저도 참 이거 보고서 야 역시 이 공부하는 것과 공부 안 하는 건 다르구나라는 걸 더 느꼈는데 9월 11일 날 이게 터질 때요. 원래는 주가 이렇게 해서 얘가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었거든요. 얘가 주가 흐름이 심지어는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선도 쌍바닥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딴 데가 더 올라갔는데요. 사람 소름 돋게 하는 게 있습니다. 9.11 테러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차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트라는 것보다는 이미 주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정도로 얘가 올라가는데 밑에 매도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신고 무슨지 알겠죠? 원래는 이 위에 가면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거든요. 네. 거의 10중 8구는. 근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9.11 테러가 터졌어요. 그때 아까 했지만 양매수가 500배가 터졌습니다. 500배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거겠죠. 500배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을 때 얘가 내려왔어요. 더 놀란 건 뭐냐면 이제 9일 테러가 터졌으니까 야 이제 디엔드 모든 건 다 끝났구나.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얘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조정받으면서 내려와서 뜰만한 자리에 오니까 이놈의 9일 테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군?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는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주장한다 보다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딘가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요. 요번처럼 영마틴이었을 때 그럼 반드시 조정받는 재료가 나옵니다. 그 내려간 다음에 얘가 주가가 뜰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뭔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년에 9월 달에 우리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중국보다 나쁘다고 할 때 진짜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호재 악재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조금만 시간 내서 공부하신다면은 이번에 영마트에서 이렇게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주식을 내려갈 때는 사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QID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SQQQ는 3x 했자는 거고요. QID는 나스닥이 내려갈 때 임펄스 2x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얘를 뭘 해주기 전에 미리 해지를 해줘요. 그 전날, 그러니까 미리 엊그제 전날 미리 한번 얘를 사주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번 때려주고 얘가 그래서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구나. 그래서 마틴과 영마틴을 내가 철저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될 때 어제 장에 충격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신군. 그게 뭐냐? 얘가 제롬팔이 등장하기 전에 시장이 스마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스마일이었느냐? 바로 이 제로 때문에 스마일하고 있었습니다. PC. 그죠? 이게 전월 대비 0.1이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 그다음에 전월 PC가 0.8 상승했는데 얘가 6.3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준이 가장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심으로 온 게 뭐예요? 사실 CPI가 아니라 PC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발표됐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쫙 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거죠. 지난번에 CPI가 꺾인다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한 가지의 데이터를 보고 당신이 판단한다고 하면 제가 뭘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냐면 유가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이미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이 더 큰 겁니다. 무슨냐면 그냥 내려가다가 제롬팔이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서 올라간 줄 알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치니까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들었다 빠지니까. 근데 PC만 좋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미시간대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비 심리가 나오죠. 어제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PC도 좋게 나오고 모골스에서 소비 심리도 좋게 나오고 다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롬팔이 나오면서 이거 한마디로 이거죠. 이거 믿을 수 없어. 단기적으로 나온 거. 하지만 여러분들 뒤에 가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한마디로 개무시하고 원래 제롬 파일은 자기가 이미 작정한 그걸 미리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분위기는 제롬 파일의 발언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거 뭐냐면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가게와 기업에 고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그럼 뭡니까? 지금 50pp하고 75pp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또 75pp의 가능성. 그 다음에도 금리를 연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도 금리를 이번에 4번 연속 올렸잖아요. 이러면 이게 우리하고 지금 미국하고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2.5가 돼버렸죠. 네. 근데 미국이 우리가 2.5로 가버렸는데 미국이 금리를 빵 하고 위로 이번에 0.7을 올려버리면 우리랑 또 금리 차이가 커져버리죠. 네. 그럼 우리도 또 금리 또 올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 상태에서 우리한테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1유로가 1달러 미만으로 얘가 고차가 되는 우려. 이건 뭐냐면 지금 유럽의 경기가 그만큼 침체 속을 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여기다가 불을 더 당긴 게 있죠. 중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했죠. 그렇잖아도 지금 달러가 강산상을 보였던 그 원인이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쪽의 약세와 이쪽의 경기 침체인데 여기다가 기름을 더 부었죠.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할 정도면은 이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다만 그러면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된 종목이 주말에 우리는 좀 올라갔습니다. 다만 아련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겁니다. 킹달러잖아요. 지금은요. 달러 외에는 살아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 4조 정도 매수했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참으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는 분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땐 채권시장을 봐야 되는데 채권시장을 어떻게 보니까 채권시장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기대하냐면 항상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 즉 올라갈 때는 버블로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역버블로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가 맞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이 매수가 이게 맞다면 그렇다면 얘는 올해는 모르지만 한 내년 정도는 이 달러 강세가 꺾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롱텀의 어떤 그 흐름을 갖고 하는 쪽에서는 얘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가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쪽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달러가 강세하면서 보면서 친중국들은 다소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롬 파일이 맨 끝에 역시 멘트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 요번에 금리 인상 75야 50이야 그럴 때 양쪽을 다 들어주는 걸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아까 그래서 제가 양매수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얘가 9월 20일 날 FOMC 있기 전에 두 개 빅 이벤트가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9월 2일 날 다음 주죠. 뭐가 있어요? 고용지표. 고용이 나오죠. 그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어요? 또 CPI가 또 나오죠. 그럼 우리 CPI 그러면 우리 항상 뭘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유가 한번 볼까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게 6월이었잖아요. 얘가 7월 달 이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예측 가능했잖아요. 그럼 얘가 유가가 요 놈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면 이게 더 내려간 상태에서 발표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이 분위기랑은 달라질 가능성은 현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이런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럼 우리나라 장은 어디를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2332였죠. 그리고 2300 아래가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시 내려갈 때 이번에 얼마를 주목하시냐면 2400을 주목하시기 바랬습니다. 2400 아래를 우리가 존이라 칭하고 여기 들어갈 때는 분할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월간 단위 분할 공략하는 건 이미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너 내려갈 때 어디 아래를 봐야 되니? 그럼 이번에 2400을 다시 만약 깨져 내려간다면 그 아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데서 역시 환율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이 보십시오. 계속해서 매수했죠.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환율은 위로 올라갔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이 환율이 지금은 위로 올라가고 또 제롬팔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 올라가겠지만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버블 구원에 있고 결국 얘는 내려올 거야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한편에서는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예측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존과 실제적으로 매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결제 해지 방법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중박으로 내려갈 때 신호는 얘가 내려갈 때 뜨긴 뜨는데 너 어디서 뜰 거야? 그럴 때 내려가면 분할 매수 그럴 때 그냥 쏘면 이렇게 내려갈 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두주면 얘가 턴할 때 여기가 매수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를 대두주면 얘가 내려갈 때 여기가 매수 플레이가 되듯이 방법은 결제 해지의 방법으로서 내가 베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결제 해지 뭘 따라가야 되냐?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얘는 이게 외바닥이었죠. 그럼 얘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내려가다가 얘가 다시 어떻게 되면 하단에서 여기는 얘가 올라갈 때 여긴 두드려 맞을 거라고 여긴 예측이 가능한 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다가 다시 일선 위에 올라갈 때는 여기랑은 다르게 여기가 무슨 바닥을 주느냐를 봐야 되느냐? 진 바닥을 주는가의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고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는 얘가 밑으로 가다가 20얘가 어차피 5번째 파동 와야 되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갔을 때 결제해지 방법으로 얘가 움직였을 때 여기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 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의 장세는 잭슨을 이 충격파로 얘가 내려가고 있는데 첫째,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예반은 무슨 바닥이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가바닥. 가바닥이었다. 이게 빅픽처 그림이거든요. 다만 얘가 가바닥 올라갈 때 너 어디서 두바지니 맞겠니 그럴 때는 그 구간은 요번에 철저하게 아마 공부가 될 겁니다. 무슨 구간이었다? 두대 맞는 구간은 영마틴 구간이었다. 근데 얘는 외화대에서 이었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가 두드맞을 자리에 저는 악재가 나오면서 두드맞듯이 얘가 내려갈 때 여기 구간은 이제 막 위에서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이미 현재 주가에서 우측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얘는 다시 위로 나가는 파동을 한번 봐야 된다. 거기에 매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된다? 결자해지. 그러니까 보고 신호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디테일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아까 그 양매수 플레이와 같이 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